평가 위헌으로 결정돼 폐지된다면 대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이 추진할 정책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진단평가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행복씨앗학교는 사실상 정리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날씨가 무더우면 고속도로 사망사고도 덩달아 늘어납니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창문을 열지 않아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게 원인입니다. 다음 달 11일 열리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프로그램이 공개됐습니다. 국내외 유명 음악인들이 참여해 모두 대면으로 개최됩니다. 청주도심 재정비구역마다 폐가가 우후죽순 늘어가고 있습니다. 조합 내 갈등으로 개발이 늦어지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덥다고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켠 채 오랫동안 운전을 하다 보면 졸음운전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넘어져 있는 25톤 덤프트럭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연료 탱크가 연신 폭발하며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주변을 순찰하던 도로공사 직원들이 트럭에 갇힌 운전자를 발견하곤 삽을 들고 뛰어옵니다. 앞유리를 깨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운전자를 간신히 꺼내 부축해 데려옵니다. 굉장히 긴박했죠. 그 유리창을 깨는 와중에도 두세 번 폭발을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 정비를 하느라 멈춰있던 작업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격으로 갓길까지 튕겨나갑니다. 이 사고로 70대 승용차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졸음운전 탓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올해는 무더위가 일찍 찾아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최근 3주간 운전 도중 졸음 등으로 1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지난 3년 평균보다 3배가 넘습니다. 대부분 에어컨을 틀어놓고 차량 창문을 자주 열지 않다 보니 차량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지면서 졸음이 오는 겁니다. 장시간 운전하면 꾸벅꾸벅 졸기는 하죠. 실제로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상반기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등으로 숨진 사람은 50명이 넘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북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윤건영 교육감이 앞으로 추진할 새 교육행정의 밑그림을 발표했습니다. 학력 향상 방안과 진단평가, 아침 간편식 제공 등에 대한 계획도 내놨는데요. 김병호 전 교육감의 행복씨앗학교는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3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한 충북교육감직인수위원회. 앞으로 4년 동안 윤건영 교육감이 펼칠 주요 정책으로 학교교육 정상화와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노벨 프로젝트 등 5개 분야 46개 실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인수위는 인터넷 청원과 함께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해 접수한 200여 건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약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 창구를 통해 141건, 교육 관련 단체 등의 면담을 통한 의견 수렴 95건 등 총 236건의 교육 관련 민원을. 아침 간편식 제공은 2024년 원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수위는 평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지난 8년 동안 교육의 다양성은 훼손됐다며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가의 부재로 학교의 책무성이 결여됐고 수월성 교육에 어떤 실패를 가져왔고, 또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되더라도 학력 진단과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AI 영재학교 설립과 조직 개편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도 함께 추진합니다. 반면 충북형 혁신학교인 행복씨앗학교는 구성원들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예전 같은 인력이나 예산 지원은 없다고 해 사실상 존폐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무리하게 추진됐던 부분들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구성원의 어떤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시아트 학교를 만들어라, 뭐 이제 이런 행태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난 8년간 유지돼온 교육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한 만큼 학교 현장의 우려를 불식하며 도민들에게 제시한 정상화에 도달할 수 있을지 새 교육감의 의지와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윤건영 교육감이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된 인상폭은 5.6%로 오는 9월 2학기부터 적용됩니다. 식품비 인상에 따른 소요 예산 약 19억 8천만 원 가운데 75.7%인 15억 원은 도와 시군이, 24.3%인 4억 8천만 원은 도교육청이 각각 부담합니다. 올해 학교급식 식품비는 지난해보다 3.8% 인상됐지만 최근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식단 작성과 식재료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민선 8기 충북자치단체장들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역별 공약과 현안을 공유하고 또 협조를 구하는 자리인데요. 첫 만남부터 충청북도의 지원을 바라는 수십 가지 현안이 쏟아져 나왔는데 자기 공약부터 정리해야 하는 김영환 지사는 숙제를 한아름 떠안게 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공식 회의로는 처음 마련된 자리. 원래 현안 공유를 위해 매년 한 번씩 만나는데 도지사를 포함한 단체장 9명이 한꺼번에 막힌 만큼 올해는 한 번 더 모였습니다. 축하와 반가운 인사에 시간이 지나고 맏형격인 충청북도와 김영환 지사는 원팀, 운명 공동체를 강조하며 앞으로의 도정 목표 설명과 함께 1호 결제 사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등 51가지 현안에 대한 시군의 공조를 당부했습니다. 시장 군수님들의 성공과 실패는 저의 성공과 실패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의 영광과 성취는 여러분의 영광과 성취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 시군의 차례. 옥천군에서만 4가지를 건의하는 등 충청북도 지원이 필요한 현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멈췄다 재개된 지역 축제에 대한 관심 촉구는 물론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괴산군 산림복합단지와 같이 단체장들이 선거 때 내걸었던 공약 관련 사업이 많았습니다. 우리 괴산군이 우리 충북 도내에서 지방재정 사립도가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 도와주시면 우리 한 번 잡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충북을 통해 서산과 울진을 잇는 동서횡단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등 정부가 결심해야 하는 대형 사업에 힘을 써달라는 요구도 나왔고 영동 황간산단 공업용수시설 설치비 지원 등 적어도 수십억 원 이상의 도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항상 소외된다는 그런 지역 주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지사님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내년에 시행되는 고향사람 기부금제 모금 방법을 개선하자는 의견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무 근속기간 신설 등 불편을 주는 법과 제도를 함께 뜯어고치자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새롭게 또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각 지역에 필요한 일들, 아쉬운 일들 좀 잘 챙겨서 모두 31가지. 이번엔 최소로 줄인 첫 회의라 아직 포함되지 않은 민원이 많고 충청북도가 쓸 수 있는 예산도 한계가 있어 모두 들어줄 순 없는 노릇. 일단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고 여야로 나뉜 단체장들의 소속 정당과 지역별 균형도 신경 써야 해 4년간 어떻게 풀어나갈지 김영환 지사의 해결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은 내년 1월에 두 번째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10수년 재개발지구로 묶인 낡은 도심에 점점 폐가가 우후죽순 늘어갑니다. 주민과 조합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 때문에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건데요. 최근 긴 내용을 정리하고 정상화를 선언했던 한 지역주택조합도
2달 만에 분란에 휩싸였습니다. 도심 한 구역의 재정비가 이렇게나 멉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 무심천변의 대표적 구도심의 하나로 2008년 재개발 정비구역에 지정됐던 사직 2구역. 구불구불 좁고 가파른 골목을 따라 대문 너머 잡초뿐인 빈집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집수리가 언제였을까? 당장 물어볼 이유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언젠가는 어차피 싹 다 밀어버릴 동네라며 낡은 집에서 한 해 두 해를 버티다 이곳을 떠났습니다. 저 3층에 한 가구가 살고 다 비었어요. 재개발한다고 말이 썩고 자꾸 집은 흥거되니까 자꾸 이사를 가는 거죠. 우리도 이사 가요. 지정 10년 만에 재개발이 무산되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해 불씨를 되살렸지만 지금껏 땅 한 필지 못 샀는데 조합원 540명이 낸 300억 원은 남은 게 없습니다. 이게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서민이 집 하나 마련하려다가 진짜 뭐 이혼하기 직전까지 가고 막 이 정도거든요. 거기에 물리 돈이 있으니까. 한때 구속 등 사법 처리에 들어간 전 조합장 등을 대신해 새 조합 집행부가 정상화를 선언한 게 지난 5월. 단 2달 만에 또 다른 내홍이 불거졌습니다. 조합장 선거 때 금전을 대가로 출마를 양보했었다며 현 조합장과 자신을 경찰에 셀프 신고하는 돌발 기자회견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해죄를 속죄하고 순항한 법의 심판을 바꾸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조합 측은 새로 꾸려진 조합에서 내몰린 특정 개인의 악의적 모함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막 새롭게 출범을 해서 다시 어떻게든 조합을 살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방해하고 있으니 조합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곳 사직 2구역을 포함해 청주 무심천 서쪽에 이어붙은 정비구역은 모두 8개 지구.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가 10수년째 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6.25 전쟁 초기 미군 총격에 수많은 피난민이 희생된 영동군 노근리 학살 사건에 대해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소송 개시 7년 만에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노근리 사건 유족 30여 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관련법 시행 전에 벌어졌고 또 전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1,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유족들은 1950년 한미 양국이 피난민 통제 지침을 공동 결정해 한국 정부도 책임이 있고 또 당시 경찰의 직무유기로 희생자들이 숨졌다며 지난 2015년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일상회복과 함께 역대급 축제로 돌아왔습니다. 음악과 영화, 2마리의 토끼를 다 잡겠다며 구상을 발표했는데요. 3년 만에 전면 대면 개최를 선언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전면 비대면, 일부 온라인 개최 등 지난 2년 동안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올해는 모두 대면으로 개최합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소망하며 영화제를 대표하는 슬로건은 아템포, 본래 빠르기를 뜻하는 음악 용어를 채택했습니다. 주무대는 의림지와 제천비행장, 시내 영화관과 하소생활문화센터 등 도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공간과 시간을 특화시키는 게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에서 큰 공연을 해보자라고 지금 저희가 옮겼고요. 전 세계 39개국에서 140편의 영화가 준비돼 역대 최다 상영작 수를 기록했는데 그 시작은 폴란드의 바르토즈 블라슈케 감독이 연출한 영화 소나타가 엽니다. 청력을 상실한 한 소년이 피아노를 통해 현실을 극복하는 과정을 담아내 개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장애를 극복한 천재 뮤지션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설득력 있게 그 현실에서 당하는 고통과 혼란들을 정말 잘 극복을 해나가고 있는 작품이고 공연 프로그램은 대거 신설됐습니다. 영화와 영화 속 음악을 오케스트라 현장 연주와 함께 관람할 수 있는 필름 콘서트가 시도되고 영화 라라랜드, 위플래시의 작곡가 저스틴 허위츠가 내한해 대표곡을 연주하는 콘서트도 마련됐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대표하는 원썸머 나잇에는 상영과 함께 가수 이무진, 잔나비, 선우정아, 10cm, 이석훈, 폴킴, 래퍼 사이먼 도미닉과 로꼬 등 국내 유명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50인 이상 모이는 야외 행사에서는 또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선은 우리가 철저히 하려고 하고. 신인 영화음악가를 발굴하기 위한 진프 OST 마켓과 제작 지원 프로젝트, 영화음악 아카데미 등 영화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 영화제. 3년 만에 돌아온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다음 달 11일 오후 7시 의림지 개막식을 시작으로 엿새간의 막을 올립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 AI 영재고 유치 전에 충주도 가세했습니다. 충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업도시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등 선진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특목고가 없다면서 도내 북부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AI 영재고를 충주에 설립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충주시의회는 현재 도내 특목고는 청주 3개, 진천 1개로 충북의 남북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있는 로드맵을 교육당국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충주가 AI 영재고 유치에 나서면서 경쟁 지역은 청주 오송과 오창, 진천 음성혁신도시, 영동 보은 등 6곳으로 늘었습니다. 지구대 화장실에 업무용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하고 동료를 강제추행해 파면된 경찰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경찰의 직업적 소명을 저버려 조직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고 피해 경찰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한편 해당 지구대는 사건 이후 기존의 칸막이로만 나뉘어 있던 화장실을 남녀용으로 따로 분리했고 매달 불법 촬영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 외곽에 설치된 충주의료원의 셔틀버스 운행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오늘 열린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김종수 충주의료원장은 셔틀버스나 택시 바우처 제도 도입에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 운송계와 의료계의 이해관계 등으로 결정권을 쥔 충주시가 허가하지 않아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지역 개원이와 경쟁 위치에 있지 않은 시술 수술이 가능한 상급 병원으로 충주의료원을 탈바꿈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